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남편의 금전 문제로 소송 문제가 걸린 연장선상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간의 재산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를 상담한 사연입니다. 이 여인의 사주는 무진년, 개해월, 정축일, 병오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간 정화가 개해월에 태어나 신약하다. 정화는 본래 촛불과 같은 존재로서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고 따뜻함과 정을 기반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동시에 외부 상황이 조금만 거칠어져도 쉽게 흔들리고 소모되는 특징을 가진다. 일지축토는 정화에게 있어 안정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지만 이 축토 식상 자체가 진토와 함께 형성되는 토의 응축 구조 속에 들어가면서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무거운 짐과 책임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에 연지 진토까지 더해지면서 토의 기운이 강하게 쌓여있는 모습은 이 여인이 삶 속에서 책임, 부담,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즉,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항상 무언가를 감당하고 끌고 가야 하는 역할로 놓이기 쉬운 사주이다. 남편과의 관계를 보면 정화에게 관성은 수인데 이 사주에서는 개수와 해수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남편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구조이다. 문제는 이 관성이 균형 잡힌 보호나 안정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과 문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실제로 육효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편으로 인한 금전 문제나 소송이 발생하는 구조는 사주 원국에서도 이미 그 씨앗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이 관계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원국적으로도 남편, 인연이 부담과 갈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 여인의 지지 속 음령 구조를 보면 진토, 축토, 해수, 오화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는 음령적으로 매우 복합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진토와 축토는 조상령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리이며 해수는 수장령 또는 무열령의 기운으로 연결될 수 있고 오화는 애증령 또는 자살령의 기운까지 포함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 조합은 단순한 한 가지 영적 작용이 아니라 조상 인연과 감정적 집착,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의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신주론재령 구조의 특징인 혼합과 응축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여인의 인생에서는 특정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고 감정적으로 얽히며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음령관법 흐름은 연지 진토는 절공지, 월지 해수는 일령지, 일지 축토는 상문지, 시지 오화는 원망지에 해당하게 된다. 절공지의 놓인 연지 진토는 조상궁에서 기운이 끊기고 공허해지는 자리로 작용하여 조상 인연은 깊으나 실제 삶에서는 보호를 받기보다는 부담을 떠안는 구조로 나타나며 특히 진해, 원진귀 문살까지 겹쳐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막히거나 왜곡되는 작용이 강하게 나타난다. 월지 해수는 일령지에 해당하여 현재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자리로서 이 여인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기운이 된다. 해수는 수장령과 무열령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연지 진토와 진해, 원진귀 문살을 이루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감정과 얽힌 인연, 풀리지 않은 관계가 현재 삶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형태로 작용한다. 특히 정화일간에게 해수는 관성으로서 남편을 의미하므로 이 해수가 일령지에서 진토와 원진귀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남편과의 관계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얽히고 풀리지 않는 구조적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지 축토는 상문지에 해당하여 문제 발생과 정리의 기운이 작용하는 자리인데 시지 오화와 축오 원진귀 문사를 이루면서 그 작용이 더욱 강해진다. 축토는 조상령과 유산령의 응축된 기운을 가지는 자리로서 배우자궁에 놓일 경우 관계 자체가 평탄하게 유지되기보다는 반드시 문제를 겪고 정리로 향하는 흐름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오화와의 원진귀문이 더해지면 부부관계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 충돌과 오해,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점점 더 깊이 얽히게 되며 쉽게 끊어지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 시지 오화는 원망지에 해당하여 미래 흐름과 결과에서 감정의 충돌과 원망이 강하게 드러나는 자리이다. 오화는 애증령과 자살령의 성격을 함께 지닐 수 있어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작용하는 극단적인 감정 구조를 만들며 일지 축토와 축오 원진귀 문사를 이루면서 그 감정은 점점 증폭되고 왜곡된다.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관계 속에서 서운함과 분노가 쌓이고 결국에는 감정이 폭발하거나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연지와 월지에서 형성되는 진해, 원진귀 문살은 외부 환경과 조상, 그리고 현재 삶의 흐름에서 보이지 않는 얽힘과 막힘을 만들고 일지와 시지에서 형성되는 축오 원진귀 문살은 실제 부부
관계와 감정의 영역에서 직접적인 충돌과 갈등을 반복시키는 구조를 형성한다. 즉, 바깥에서는 흐름이 막히고 안에서는 관계가 부딪히는 이중 구조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운을 보면 현재 기미 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미토는 축토와 충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지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일지는 자신의 삶의 기반이자 배우자 자리이므로 이 대운 자체가 이미 부부관계의 불안정, 갈등, 그리고 구조적인 흔들림을 강하게 유발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토는 토의 기운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현실적인 문제, 특히 돈과 관련된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므로 남편의 금전 문제와 소송이 이 시기에 터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의 흐름과 정확히 맞물린 결과이다. 세운으로 병원연을 보면 병화와 오화가 정화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화의 기운이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판단이 급해지며 충돌이 더 쉽게 발생하는 구조를 만든다. 특히 오화는 해수와 수화 극충을 이루고 동시에 일지 축토와 원진귀문을 이루고 또한 발동시키기 때문에 남편과의 갈등이 감정적으로 극단까지 치닫거나 사건이 터지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이 시기는 관계를 안정시키는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와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기이다. 병오년은 진토 기준 제살 수옥살로 작용하고 일지축토 기준으로는 폐욕살이 작동하는 유년이다. 폐욕살이 또한 원진 귀문살을 촉발시키면 그 상황은 오화의 성향만큼 가히 폭발적인 현실이 도래할 수 있다. 병오년은 신약 신강을 떠나서 겁재로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 여인의 사주를 전체적으로 통합해보면 원국적으로도 남편 인연이 부담과 갈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고 2년 오래 지내 원진귀문이 외부 흐름을 막고 일시에 추고 원진귀문이 관계 내부에서 충돌을 반복시키는 구조 속에서 현재의 기미대운이 그 갈등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있으며 병오년이라는 세운이 그 갈등을 폭발시키는 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음령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단순한 현실 문제를 넘어서 감정적, 심리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연의 얽힘까지 함께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여인의 현재 상황은 단순히 참을 것인가, 헤어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운의 흐름 자체가 관계의 구조를 흔들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부부관계는 유지보다는 변화, 나아가서는 분리의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놓여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응과 준비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제 이를 정화일간 기준의 육친 구조와 함께 보면 연지 진토와 일지, 축토는 모두 식상에 해당하여 이 여인의 삶에서 식상의 기운, 즉 본인이 무언가를 감당하고 책임지며 상대를 도와주는 역할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식상이 절공지와 상문지에 놓여 있다는 점으로 이는 아무리 노력하고 베풀어도 그 결과가 허무하게 돌아오거나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절공지 상문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빨리 정리해야 함이 우선이다. 실제로 남편 문제를 도와주려는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월지 해수관성이 일령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남편의 존재와 그로 인한 문제가 현재 이 여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관성은 안정적인 보호나 질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장령과 무연령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갈등,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인연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남편과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 인연이 아니라 끊고 싶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깊은 얽힘의 구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지 5화 비겁이 원망지에 놓인 구조는 앞으로 갈수록 감정적인 충돌이 더욱 심해지고 돈 문제나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특히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금전 문제와 연결될 경우 다툼과 손실로 이어지기 쉽다. 이는 현재 남편의 금전 문제와 소송으로 인해 부부 갈등이 심화된 상황과 그대로 맞물려 돌아가는 흐름이다. 이 여인의 사주에서는 목기운과 금기운 즉 인성과 재성이 약하여 화, 토의 기운을 제어하는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주 당사자, 본인의 사고의식의 결여와 현실에서의 통제력 그리고 재물관리가 미흡하다. 건강적으로는 신경계가 약하므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조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 여인의 사주는 조상궁에서는 단절과 공허의 흐름을 가지고 시작하여 현재는 남편 문제라는 강한 인연에 붙잡혀 있으며 배우자궁에서는 이미 문제 발생과 정리의 흐름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는 원망과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식상이 절공지와 상문지에 놓여 있다는 점은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결국은 문제를 키우고 소모되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 구조는 단순히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동반하고 현재는 그 문제가 중심이 되어 삶을 지배하며 앞으로는 감정적 충돌과 원망이 더욱 깊어지다가 결국 정리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해석되며, 특히 상문지와 원망지의 결합은 관계의 끝이 평온한 정리가 아니라 갈등과 감정의 소모를 동반한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6효계는 지수사에서 시작하여 2호 관귀 진토가 동하면서 곤이지로 변하게 되는데, 지수사 자체는 이미 감정 갈등이 아니라 현실 문제, 특히 금전이나 법적 문제로 인해 관계가 얽혀 들어간 상태를 의미한다. 즉, 시작부터 이 관계는 단순한 부부 문제라기보다 사건 중심의 관계로 들어가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동한 결과 괴가 곤이지로 변하는데, 곤이지는 모든 것이 멈추고 막히고 눌리는 구조이다.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되는 상태로 들어간다. 즉, 이 관계는 더 진행되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에 발목이 잡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묶이는 형태로 굳어지게 된다. 곤이지는 또한 수용과 인내의 괴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인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며 버티는 상태, 즉 주도권을 잃고 상황에 눌리는 흐름으로 작용한다. 특히 관귀가 중심에서 움직인 뒤 곤으로 변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 문제에 의해 삶 전체가 눌리는 구조로 바뀐다는 의미가 강하다. 처음의 흐름을 보면 초효 자손이 왕상하고 인해합을 이루고 있어 이 관계가 처음부터 나빴던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정과 기대, 그리고 감정적인 연결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보여주지만, 주작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면서 말과 사건, 외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점차 관계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한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괴의 중심은 2효에 있으며, 진토 관귀가 구진을 타고 동하는 모습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문제, 즉 남편으로 인한 현실적 사건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구진이라는 특성상 이 문제는 단번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척거리며 계속 이어지고 당사자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스스로 선택해서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이미 깊이 얽혀버린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변효로 나타난 사화처제가 진토 관귀를 생하는 회두생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여자가 남자를 돕는 형상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도 여인이 남편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쓰거나 함께 책임을 지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회두생은 일반적인 길한 도움의 의미로 작용하지 않으며, 왜냐하면 이 괴에서 사화가 생하는 대상이 바로 관귀, 즉 문제의 중심이 되는 남편의 소송과 사건 자체이기 때문에 여인의 도움은 문제를 끝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더구나 변효 사화가 일진과 충을 이루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도움 자체도 안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도와주려 할수록 오히려 충돌이 발생하거나 상황이 더 꼬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즉, 겉으로 보면 돕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연장시키고 관계를 더욱 소모적으로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효에 해당하는 관귀 진토는 동효로 작용하면서 단순히 잠재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 즉 남편으로 인한 금전 문제나 소송과 같은 현실적인 갈등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관귀가 괴의 중심에서 동하고 있다는 점은 이 문제 자체가 이번 상황의 핵심이며 더 이상 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상효의 유금 부모효와 진유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부모효는 문서, 계약, 법적 절차, 소송과 같은 구조를 의미하는데, 관귀와 부모효가 합을 이루는 구조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그 문제가 법적 문서적인 틀과 깊이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즉, 남편으로 인한 문제가 감정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적 구조 속으로 들어가 서로 얽혀 쉽게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유금 부모효가 월파된 상태라는 점에서 그 법적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부모효가 월파되면 문서의 안정성이 깨지고 계약이나 법적 보호가 온전히 작용하지 못하며 기대했던 해결 방식이 무너지거나 변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구조는 문제 자체는 법적으로 묶여 계속 이어지지만 그 해결 과정은 매끄럽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흔들리며 길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3효 세효에 해당하는 오화처제가 공망에 빠지고 등사의 기운을 타고 있는 모습은 이 여인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있고 현실적으로도 실속이 없는 상태이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기보다는 불안과 집착 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라기보다는 끊지 못하는 심리적 얽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사효의 축토 관계가 백호를 타고 있는 구조는 부부간의 갈등이 단순한 말다툼 수준을 넘어 실제적인 충돌, 즉 강한 대립이나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오효의 해수 형제가 현무를 타고 있는 모습은 주변 사람이나 금전 관계에서의 속임수, 배신 또는 외부 요인이 개입되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효에 이르면 유금 부모가 월파를 맞아 깨지는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보호해주던 구조나 문서 또는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면서 이 관계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버팀목까지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이 모든 흐름은 변괴인 가미수로 이어지면서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빠져나오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과 현실적 위험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이 괴가 육충 구조로 변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관계 자체가 유지되지 못하고 충돌 속에서 결국 해체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무리 버티고 유지하려 해도 구조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괴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이 여인의 상황은 처음에는 정과 기대 속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남편의 금전 문제와 소송이라는 현실적 사건이 개입되면서 점차 깊이 얽히게 되었고 여인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돕는 과정이 오히려 문제를 더 오래 지속시키고 관계를 더욱 소모적으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감정적으로도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 외부 요인과 충돌까지 겹치면서 이 관계는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반복되는 갈등과 충돌 속에서 결국 해체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핵심은 관계를 살리는 쪽이 아니라 피해를 줄이고 끊어낼 부분을 정리하는 방향입니다. 첫째는 금전과 법적 문제에서 분리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이 사주는 도와줄수록 문제를 더 키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이 책임지거나 끌려 들어가는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는 감정적 끌림을 끊는 방향입니다. 애증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정 때문에 붙잡고 있으면 더 소모됩니다. 셋째는 관계 자체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입니다. 한 번에 끊지 못하더라도 거리두기 분리 정리로 가야 흐름이 풀립니다. 넷째는 자기 삶 중심으로 축을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이 사주는 상대를 감당하려다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심을 남편이 아니라 나로 돌려야 합니다. 이 관계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정리되어야 하는 인연입니다. 붙잡을수록 더 얽히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풀립니다. 흘러가는 인연은 묶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풀립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임사